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디어 데이인데 여러분 미디어에 직접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땅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과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마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러 후보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방식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름답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제가 오늘 1시에 우리 개소식 바로 옆에 대합빌딩 6층에 개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취재해 주시고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관님이 야당발 증세 감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세금 정책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요? 감세 증세요? 저는 감세론자입니다. 과감하게 세금을 깎아야만,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죠.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그 주머니를 다 세금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느냐. 저도 정부 예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예산을 많이 다뤄보고 국회에서도 예산위원을 제가 9년 이상 해봤습니다만, 정말 국민이 알면 분노하실 겁니다. 세금 깎아야 돼요. 같은 질문인데 아까 아침에 발표된 이재명 대표 세종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하고 차기 집무실 어디로 갔습니까? 집무실은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봐야 되는, 제가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 과정에서 수천 명의 그 경찰이 몰려오니까 뭐 우리 한남동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옹색한 곳이냐, 그걸 많이 그 TV로 전 세계에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저 말고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집무실을 또 지금 과연 이게 집무실과 관저가 떨어지고 또 이게 지금처럼 그렇게 있는 게 맞느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할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리하는 것을 옛날 말로는 궁이라고 그러고, 지금 말로는 바로 관저 또는 집무실, 대통령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화이트 칼라, 불타고 습격도 받았지만 그 화이트하우스 자체를 오랫동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지난번 바뀌었습니다만 검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덕수 이제 총리랑 단일화 선에 좀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 경선의 시간이다. 우리가 좀 경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카메라가 이제 권한대행한테 조금 많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 경선을 하여튼 많이 비춰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뜨겁게 하겠습니다. 됐죠? 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혹시? 저하고요? 당과 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이제 그것도 당론을 가지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되거나 대통령이 좀 문제가 생기면 출당, 이렇게 그 대통령,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잘라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건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는 항상 잘못도 내 탓이고 잘한 것도 내 탓이다 하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우리 당원과 대통령 관계는 서로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일방을 비판해서 자기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현명한 국민,
많은 역사를 겪은 국민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 잘한 거나 못한 거나 책임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동일체 의식을 가져야지 그걸 잘라내면 나는 살 수 있고 당신은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 정치권이. 또 국민의힘 또 당명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민주자유당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5, 6번 이상은 바뀌었다 이러고 하는데 그것도 선거 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나오고 뭐 파란 거 입고 들어왔는데 지금 빨간 거 됐죠.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지금은 아직 100년이 안 됐습니다만 오랜 세월을 겪어내면서 그 가운데 많은 고난도 있고 불명예도 있겠지만 이 역사를 책임지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을 섬기는 이런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 아니십니까? 후보님 그러면은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파면을 당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을 당해서 계속 안고 있는 게 맞다고 그 보십니까? 우리 당이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난 보지 않고 우리 당도 책임이 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자르면 국민들이 그래 당신 당은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면 그런 거를 다 우리 책임을 수 있는 책임을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분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책임지는 거지 민심이 바로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우리가 선거의 당락을 떠나서 역사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 당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함께 나가야지 뭐 일부 그 잘라내고 나는 그럼 괜찮겠다든지 그런 모면하는 이런 임기응변으로는 이 큰 국가 경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하지만 참 마속의 심정으로 해야 그런 걸 잘못한 것을 다시 바로잡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거 단절과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에서도 그런 기구가 있죠. 뭐 윤리위원회도 있고 각 최고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출당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이제 정하여 나가는데 그 통상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건 1994년인데 그 이후에 한 30여 년을 보면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거 비판해 주시고 저희들도 고쳐서 새롭게 앞으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